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재산 증가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년 동안 무려 113억 원의 재산이 늘어났고 현재 신고된 재산은 약 175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정치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재산 변화를 살펴보면 정치인의 재정적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재산 신고를 보면 이해훈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지분 35%와 세종시 아파트 전세 임차권, 서울 중구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 등의 여러 자산을 포함해 총 27억 2,96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명의의 자산을 포함하면 총 1억 4,549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고액의 재산 증가는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해훈 후보자의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영종도 땅 투기와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며 정치적 투명성이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산 증가를 넘어서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책임 문제에 대한 퍼즐을 다시 맞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국민은 정치인에게 신뢰를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해훈 후보자의 재산 신고는 정치적 신뢰와 투명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검증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모아 올바른 정치적 방향을 이끌어가는데 힘을 보탭시다. 이해훈 후보자의 재산 증가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재산 상승은 단순히 금전적 증가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정치적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후보자의 재산 목록을 살펴보면 아파트, 전세 임차권, 예금, 그리고 증권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치 생태계에서도 투자와 자산 운영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상가 지분과 아파트 전세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역시 큰 재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이 정치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삼남 또한 예금과 증권을 포함해 상당한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정치인으로서 세금과 재산에 대한 책임도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공보에 따르면 2020년에는 62억 9,11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었고 이제 175억 6,952만 원으로 불어난 모습입니다. 이만큼의 증가 배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의 비위 의혹과 결격 사유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이 후보자의 선출 배경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스캔들이 이 후보자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조명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 후보자에게 어떤 이유로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의 정치적 결정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에 대한 복잡한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 증가는 그 자체로도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넓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경우 대중의 반응과 정치적 임무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성실성은 항상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재산 신고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해훈 후보자가 꾸준한 정치 활동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의 기대가 이 후보자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불거지면 정치인들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의 의혹들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 신고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신뢰를 위한 신호로 작용해야 합니다. 한 정치가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와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그에게 어떤 감정이 쏠릴지 궁금합니다. 후보자가 과거의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적 변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상황은 과거의 불명예를 되새길 기회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정치적 교훈으로 삼고 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해훈 후보자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가 어떤 진솔한 대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체 정치계와 국민의 관계에서 신뢰를 다시 세울 기회입니다. 이와 같은 이슈들은 단순히 지나치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변화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재산 증가는 앞으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정치적 자산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이 후보자의 재산 증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투명성과 신뢰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믿음과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이 후보자는 그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요? 이와 같은 정치적 사건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는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작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어보세요. 함께 목소리를 내며 정치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시다. 정치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해봅시다. 오늘의 이야기처럼 정치인은 단순한 정책 결정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를 이끄는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치가 국민과의 소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미래와 정치적 선택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에 주목해야 합니다.